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위고비, 마운저로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효과가 되게 빠르고 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영양제나 이러한 약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고비, 마운저로 활용하시는 분들 피해야 될 영양제, 의약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위고비와 마운저로 활용하시는 분들 도움 주는 영양제와 독이 되는 영양제 좀 구분 지어 드릴게요. 섭취하시는 거 있으시면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위고비와 마운저로 데이터를 좀 보니까 2024년도쯤에 출시가 되었나요? 아무튼 1년 넘게 됐는데 출시되었을 때의 처방 건수가 위고비가 10,000건이었는데 현재는 80,000건 이상, 거의 8배 이상 처방량이 늘었습니다. 올 8월달 정도에 마운저로가 출시돼가지고 9월달에 보니까 와우, 위고비가 8만 건 정도의 처방이 나왔는데 마운저로도 7만 건이 나왔네요. 15만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극적이더라고요. 지금 위고비 활용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이어트가 너무 쉽게 될 정도로 정말 극적인 빠른 피드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영상을 다뤄봤었는데 GLP-1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오래 작동되는 형태로 바꿔서 유사체를 넣어가지고 GLP-1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 배가 부를 때 나오는 호르몬이었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냥 맞기만 해도. 그래서 포만감 느끼고 인슐린 분비 촉진해가지고 당 수치 낮추고 음식물 흡수를 느리게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보통 주변 분들 보니까 한 달에 위고비 활용하시면 한 5kg 빼는 게 그냥 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한 3, 4개월 사용하시면 10kg 이상은 너끈하게 빼시더라고요. 저도 한 10kg 빼야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위고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의존도가 생길 것 같고 우리 몸에 신경계와 호르몬을 교란하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요. 물론 이제 안정성 입증된 거 다 알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되게 드물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튼 이렇게 폭발적으로 처방이 되고 되게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건데요. 도움을 주는 영양제, 주의해야 될 영양제와 의약품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위고비를 맞게 되면은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위장관 트러블이 생기죠. 대사율이 좀 떨어지고 막 그런 게 생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췌장염에 대한 보고도 있고 근육량 감소, 그리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특히 70대 이상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정성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컨디션 저하나 어떤 우울감, 그리고 숙취가 더 심해진다, 평소와 달리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일반적인 부작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섭취하면 도움을 주는 영양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위고비나 마운저로나 식욕 억제제 같은 그 다이어트 보충제를 활용했을 때 다 통용되는 건데 단백질을 좀 섭취하셔야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손실이 유의미하게 발생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뼈 건강을 채워줄 수 있는 위고비랑 마운저를 활용하게 되면은 칼슘 수치가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꼭 부모님들 세대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챙겨주는 게 좋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효소와 식이섬유, 유산균과 같은 위장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보충제를 챙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은 마그네슘과 철분, 비타민 B12,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위고비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위장관 트러블을 채워준다, 이 정도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고비를 맞게 되면은 저는 인위적으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도 챙겨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그냥 뇌피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은 챙겨주면 좋은 보충제는 단백질 보충제, 여기에다가 식이섬유, 유산균, 소화 효소 같은 걸 챙겨주시면 좋고, 여기다가 종합 비타민을 챙겨주시고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복합제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들약, 이제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을 걸로 추정되는 보충제, 아직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뇌피셜을 굴려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커큐민입니다. 강황 추출물인데요. 이건 케이스 리포트가 보고가 된 건데 일부 몇 건의 케이스가 보고돼서 올라온 겁니다. 보니까 GLP-1이 위장관 운동을 느리게 하니까 커큐민이 흡수가 더 오래되고 이로 인해서 간에 오래 다량으로 머물게 되면서 간 수치가 높아지는 케이스가 발견됐다.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혈당 조절하는 것들은 혈당을 더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베르베린, 크롬, 시나몬, 알파리포산, 이런 것들은 혈당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 경구로 섭취하는 보충제 중에서 식욕을 조절하고 다이어트 쪽의 보충제는 피하라고 하죠. 왜냐면 상승작용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게 가르시니아, 많이 안 드시겠지만
아시겠지만, 그리고 카테킨과 같은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은 상승작용이 나기 때문에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도 있어요. 약물은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당뇨병 약들, 그리고 인슐린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주치의와 꼭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혈압약들, 로살탄과 같은 그 ARB라는 많이 복용하는 혈압약들이 위고비랑 함께 저혈당 유발을 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고요. 혈압약 드시는 분도 꼭 주치의와 협의하셔야 되고, 프로작이라고 알려진 프로섹틴, SSRI 계열의 그 가장 많이 복용하는 우울증 약도 위고비랑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혈당을 유발하는데요. 그리고 마크롤라이드 계열과 퀴놀론계 항생제인데, 이거는 뭐 병원에 처방이 나오니까 항생제 복용하는 분도 위고비와 함께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지혈증 약 중에서 페노파이브레이트 계열의 고지혈증 약도 위고비랑 함께 작용해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저혈당을 유발하는 게 원래 이 약물 자체는 거의 없는데 위고비가 들어가면서 상승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고 하네요. 약들약. 자, 오늘은 위고비와 마운자로와 함께 복용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그런 보충제, 그리고 함께 섭취했을 때 독이 될 수 있는 보충제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런 자료가 거의 없고요. 케이스 리포트로 있는 커큐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게 되면은 위장관 운동이 느리게 되면서 흡수가 많이 되니까 간독성 있는 것들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홍국, 가르시니아, 그리고 카테킨 고용량, 이지시지와 같은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다이어트 보충제, 이런 것들, 이러한 리스트들은 당연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